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똑똑해 보여야 하고 말이 복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트럼프까지, 이들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말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미스터 비스트는 원안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준다라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룰 하나로 유튜브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1000곡의 노래를 주머니에라는 단 한 문장으로 아이팟을 소개하기도 했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단순함의 힘을 활용해서 광고 문구로 수십억을 벌고 이메일 한 통으로 창고 재고를 싹 비우며 누구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설득의 5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가이거나 마케터이거나 유튜버이거나 혹은 그냥 사람들을 내 말에 집중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략, 독자가 초등학생이어도 이해할 수 있게 하라. 우리는 누구나 설득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고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종종 어떻게 말해야 더 멋있어 보일지 고민하고 전문적인 단어를 써야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과 반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의 수준을 낮춥니다. 딱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가볍게 보이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쉽게 보인다는 것과 쉽게 이해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은 듣는 사람이 그 말 무슨 뜻인지 딱 알겠어 하고 느끼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가장 잘 활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유튜브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그는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만든 영상은 기본적으로 룰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이 원안에 있는 1000명 중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준다 같은 거죠. 룰 설명이 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한 문장만 들어도 모두가 이해하고 흥미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콘텐츠 혹은 여러분의 제품 설명, 광고 문구, 이메일 제목 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미스터 비스트는 영상 기획 단계에서 항상 이걸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게 한 문장으로 설명 가능하냐고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3초 안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뒤로 가기를 누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하나, 실제로 그의 영상 스크립트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읽기 난이도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믿기지 않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만큼 의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복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해해야만 사람들은 콘텐츠를 끝까지 보게 되니까 말이죠. 사람들은 복잡한 설명에는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이 설득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너무 똑똑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구조로 말하면 왠지 더 전문적으로 보일 거라고 착각한다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벽을 세우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건 그 주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말은 깊은 이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단지 유튜브 영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광고 문구도 영업 멘트도 사업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상품을 내일 도착하게 만든다는 문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반면에 통합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형 유통 최적화 서비스라는 말은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됩니다.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전략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바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말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쉽게 말하되 핵심을 담고 듣는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말과 글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기술이에요. 두 번째 전략, 복잡함을 없애라. 단순하게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많은 복잡한 문서와 보고서, 회의 자료들은 왜 여전히 그렇게 어렵고 딱딱한 걸까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잡한 게 전문적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착각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프 베조스였죠.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전략가 중 한 명인 그는 조직 안에서조차 단순함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아주 특이한 룰을 만들었어요. 모든 회의에서 파워포인트를 금지시키고 대신 직원들이 한 페이지짜리 문서를 준비하게 한 겁니다. 이 문서
문서는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가치를 얻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돼야 했죠. 그래서 굳이 한 장이라는 형식을 고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만 남기고 불필요한 내용을 걷어내야 읽는 사람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방식은 발표자가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읽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누군가 말로 설득하기 전에 문서 한 장을 통해 먼저 설득의 절반 이상을 끝내버리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건 복잡하고 화려한 시각 자료가 아니라 명확하게 정리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단순히 회의 문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품을 소개하거나 광고를 만들 때,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문장이 길고 복잡할수록 읽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결국 중간에 읽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짧고 명확한 문장은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문장의 길이 문제가 아니라 전달력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시 발표 자료를 만들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순간, 혹은 이메일을 보냈는데 상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다시 설명해야 했던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 머릿속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그걸 복잡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조스는 기존 방식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생각을 문서로 정리해라 라고 했던 거죠. 글로 써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 어디서 말이 꼬이는지가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단순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을 정리하고 다듬어야만 진짜 단순한 문장이 나옵니다. 즉 단순함은 노력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된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전달되고 오해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모든 회의는 그 문서를 30분 동안 조용히 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그만큼 읽히는 글의 중요성을 베조스가 강조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깊게 정리하고 복잡한 구조와 불필요한 표현들을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글쓰기나 회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 표현을 단순하게 다듬는 것, 그게 바로 제프 베조스가 알려주는 진짜 설득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전략, 감정과 결과에 집중하라.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더 논리적인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공감되게 말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결국은 이게 나한테 어떤 느낌을 줄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칼로리 소모량이 높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프로그램을 하면 더는 옷을 구매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압도적으로 후자가 더 끌리실 겁니다. 이 차이는 바로 감정을 건드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할 때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보다 그걸 사용한 뒤에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는지를 말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편이 계속될 것인가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좋아진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걸 안 하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저 그렇다고 느껴진 적 있으시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기능만 이야기하고 감정은 건드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지에 더 주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사람들은 항상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진짜 효과가 있는지, 판매자들이 과장된 말을 하는 건 아닌지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의심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와 확신을 주는 자료나 사례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자들이 하지 않은 말을 기억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회사가 똑같은 장점을 내세우면 사람들은 결국 가격으로만 비교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내가 전달하는 감정이 다르면 경쟁자가 아무리 싸게 팔아도 사람들은 저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전략, 반복과 리듬의 미학을 살려라. 우리는 앞에서 감정을 자극하고 결과를 상상하게 하는 말이 진짜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감정은 자극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지속시킬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득이라는 건 단지 순간적인 공감만으로 끝나선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반복
반복과 리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사가 발표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말이 너무 일정하게 이어지고 어디가 중요한지 감이 안 오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질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범한 말을 하는데도 유독 귀에 쏙쏙 들어오고 끝나고 나서도 그 말이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말 속의 리듬과 반복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아주 복잡한 제품을 다뤘지만 그걸 전달하는 방식은 누구보다 단순하고 리듬감 있었죠. 그는 3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한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하며 메시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오바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문장은 짧게 끊고 중간중간 멈추며 감정을 충분히 느끼게 하고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면서 청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었죠. 실제 사례처럼 리듬과 반복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뇌는 반복되는 구조에 익숙함을 느끼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한 번만 말하면 그냥 흘려듣지만 3번 반복하면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들은 이야기 구조 안에 이 반복을 꼭 집어넣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한 번 던지고 그걸 다른 예시로 다시 풀어주고 마지막에 다시 요약하면서 감정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말의 리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면 상대가 따라오지 못하고 너무 느리면 지루해지죠. 그래서 청중이 반응하는 포인트에선 살짝 멈춰주고 클라이맥스에선 템포를 살짝 높이면서 몰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그래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문장의 길이를 다양하게 주면서 짧은 문장으로 포인트를 박아놓고 긴 문장으로 맥락을 채워주는 거죠. 마치 음악처럼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리듬이 자연스러운지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어디서 문장을 끊어야 할지, 어떤 문장이 너무 길거나 딱딱한지 들어보는 겁니다. 이걸 한 번만 해봐도 글의 완성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반복이라는 건 단지 문장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은 주제와 메시지를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나 발표를 한다고 해볼게요. 처음엔 주제를 던지고 중간에는 사례나 감정으로 풀어주고 마지막엔 그 주제를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해서 던집니다. 그렇게 해야 청중은 이게 중요한 말이었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한 번만 언급하고 지나간다면 그 말은 그냥 공기처럼 흩어져 버려요. 결국 이 전략은 기억에 남게 만드는 말하기입니다. 리듬과 반복, 이 2가지가 어우러지면 감정을 넘어서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글, 그 안에 리듬과 반복이 잘 들어있는지를 말이죠. 5번째 전략, 행동을 유도하는 글쓰기.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당기고 어떻게 기억에 남게 만들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바로 메시지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득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움직이게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어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공직에 있던 적이 없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선 출마 연설에서 던진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건 그의 말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안이라는 감정을 말이죠. 미국은 더 이상 승리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2015년도 대선 출마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하지만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듣는 순간 머릿속에 강렬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정말 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의 고민은 불안, 불편함, 두려움으로 커지며 그들의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행동을 유도하게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장의 구조입니다. 행동을 유도하는 글은 짧고 간결해야 합니다. 주어와 동사만 남겨두는 느낌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신청하세요.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오늘 안에 이걸 해보세요.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귀하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같은 말은 너무 낯설어요. 행동까지 이어지기가 어렵죠. 단순하고 강렬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으니 다음으로는 의심과 방어 기제, 제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소비자나 청중의 의심과 방어 기제를 그들보다 먼저 꺼내서 다뤄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려면 설득의 마지막 단계에선 반드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사람이 의심할 만한 부분은 무엇인지, 경쟁자 제품을 먼저 써봤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나 청중이 생각할 법한 의심과 방어 기제를 먼저 생각하고 글 속에 녹여두면 그들은 우리가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뢰로 이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중요한 건 단순하게 대화체로 말하듯 쓰는 겁니다. 읽는 사람이 글을 읽는다기보단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 마지막에 유도하는 행동이 압박이 아니라
아니라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종종 너무 글 자체에만 집중하느라 다음에 뭘 하게 만들 건지를 잊곤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글쓰기의 진짜 목적은 사람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페이지를 클릭하게 만들고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만들고 제품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결국 구매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신의 글이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흔들었다면 행동까지 유도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단순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전략, 감정과 결과에 집중하라에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할 때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보다 그걸 사용한 뒤에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는지 말하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기능이 아닌 결과를 팔아라. 이 말을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